진짜 죄송하지만 뇌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다 괴롭고 슬픈 일이 있으면 진단 기준에 해당되는 우울증에 걸릴 것 같지요? 미안해요. 크게 잡았을 때 병원에서 치료를 요하는 아까 2주 이상의 우울증에 해당되는 거를 겪는 분은 보통 10명 중에 3명 정도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높게 잡았을 때. 어떤 분의 유전자 속에는 우울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유전자를 갖고 있는 거예요. 특히 우울증에 더 잘 걸리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사실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외향적인 사람은 우울증에 안 걸릴 거란 선입견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유명인이 자살하게 되면은요, 꼭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럴 줄 몰랐어요. 그러나 외향적이더라도 그분들은 우리는 괜찮을 때만 사람을 만나요. 그러니까 외향적이고 활발한 사람이 혼자 있을 때는 어떨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외향적이고 활달한 분들은 우울증에 걸리게 되면은 혼자 있는 거를 더 무서워해서 더 많이 사람들을 만나요. 그래서 외향적인 사람이라고 해서 우울증에 덜 걸리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내향적인 사람이라고 해서 우울증에 더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내향적인 사람들을 보면 혼자 있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있고 사람들도 안 만나니까 사람들은 그분들은 굉장히 행복하게 혼자서 게임도 하고 오락도 하고 책도 읽고 즐겁게 지내는데 옆에서 보면 우울해 보여요. 거기다 말수가 적으면. 그렇기 때문에 우울증에 특별히 걸릴 수 있는 성격이나 어떤 그런 게 있진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우울증에 잘 걸리게 하는 요소는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알코올 중독이나 약물 중독인 경우에는 우울증에 굉장히 잘 걸려요. 왜냐하면은 우울증은 보통 걸리게 되면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있으면 나아요. 10명 중에 7명이. 그런데 알코올 중독이잖아요. 우울증에 걸리고 나서도 한번 알코올 중독이 되면은 술을 멈추지를 못하세요. 그래서 우울증이 계속 가요. 그리고 술은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술로 인해서 본인의 일상생활에 방해를 받는 분들은요, 사실 우울증에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신체적인 질환은 우리를 우울증에 걸리게 할 확률을 굉장히 높여요. 예를 들어서 면역과 관계된 인자 중에서는 우울증을 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가 면역 질환이 있다. 그러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높지요. 만약에 어떤 분이 너무너무 아파서 밥을 갖다 제대로 못 먹는다. 대부분 다 우울증에 걸릴 수밖에 없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 영향을 많이 주고요. 그 다음은 불행은 예를 들어서 올해 나는 그냥 사는 게 별로 재미없어 정도의 가벼운 우울증에 걸리고 말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불행이 겹치게 되면은 그 우울증은 굉장히 깊고 길게 가지요. 그렇기 때문에 불행은 우리를 우울증을 더 심하게 할 확률이 있는데, 그러면은 불행에 빠질 확률이 높은 분들은 뭐냐? 결국은 충동적이고 환상에 해당되는 극도의 성공과 행복을 꿈꿀수록 우리는 죄송하지만 그게 실패하면서 극도의 불행에 빠질 확률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굉장히 충동적이고 굉장히 극단적인 어떤 행복과 극단적인 성공을 갖다 꿈꿀수록 불행하게 되어서 우울증에 걸릴 확률은 역설적으로 올라가게 되지요. 우울증 자가진단법이 있나요? 가장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거, 우울증의 점수를 측정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대부분 다 유효해요. 서울시에서 하는 거건, 보건소에서 있는 거건, 우리 학교에 있는 거건 대부분 다 유효해요. 뭐가 됐든지 거기서 우울증이라고 나오면은 난연제 우울증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우울증을 자각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거는 바로 우울증이라는 진단명 자체예요. 원래 우울증은 영어로 디프레션이에요. 디프레션은 푹 꺼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무기력하고 기운도 없고 공부도 안 되면 내 마음이 행복할 리가 없지요. 그런데 우리는 우울증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내 마음이 울고 싶어지고 죽고 싶어질 정도가 돼야지만 우리는 우울증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행복하지 않으면 어떤 의미보다 더 우울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신체 증상이라든가 다른 감정이 가장 주가 될 때는 나는 우울하거나 슬프진 않아 라고 하면서 내가 우울증이라는 걸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가장 놓치는 형태의 우울증은 이런 거지요. 첫 번째, 공황 발작을 동반하는 우울증인 거예요. 공황이라고 하는 거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막히고 가슴이 답답하고 그리고 나서 어떨 때는 구역질 날 것 같기도 하고 어지럽기도 하고 온몸이 화끈거리고 막 몸이 막 흔들리고 이러다 진짜 잘못될 것 같기도 하고 정신도 멍하면 게 보통은 몇 분에서 1시간까지 가면 공황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게 생기면서 당연히 잠도 안 오겠지요? 무기력하겠지요? 집중력도 떨어지겠지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우울증의 진단 기준을 다 충족하지만 이분들은 너무 불안하고 힘들기 때문에 자기는 우울증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울증의 기준에서 중요한 거는 자꾸 우울증인데 우울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를 시정하는 거거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지요. 보통 대부분의 우울증은 고민과 번민으로 나오지요. 고민과 번민에 대한 마음의 증상은 아주 낮은데 굉장히 몸도 둔하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자주자주 피곤해요. 사실은 불면증이라고 하지만 나는 잠이 늦게 잘 뿐이지 자는 시간 전체 늘어나요. 그리고 의욕도 없어요. 집중력도 떨어져요. 실제로 능력치가 떨어지다가 보니까 난 제대로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분들도 본인을 우울증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본인이 무기력하죠. 당연히 이 상태는 행복하지 않으니까 우울한 건데 나는 우울하거나 슬프지는 않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 생각에 내가 우울하거나 슬프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죽고 싶지 않더라도 일단 2주 이상 나의 컨디션이 다운이 되고 왠지 내가 평소와 같지 않은 상태인데 그게 내과적인 질환으로 설명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좌절감, 분노, 짜증, 무기력, 피곤함, 게으름, 집중력 저하, 업무 능력 저하, 학습 능력 저하, 잠을 너무 많이 자거나 잠을 너무 안 자거나 혹은 체중이 줄거나 체중이 엄청나게 늘거나 안 그러던 분이 갑자기 불안해져서 술이나 담배에 의존하거나 그러면 우리는 그런 게 2주 이상 가잖아요. 그때는 내 마음이 꼭 집어 슬프거나 우울하거나 눈물이 나지 않더라도 우리는 우울하지 않은 우울증이라고 생각해 봐야 돼요. 디프레션에 맞는 거죠. 그런데 한국발 번역이 우울증이다가 보니까 사실은 나는 디프레션 상태이고 치료를 받으면은 한 달 안에 70%의 상태로 내 최상이었을 때의 컨디션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나는 우울증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치료를 안 받게 되세요. 우울증에 빠지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가요? 진짜 죄송하지만 뇌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다 괴롭고 슬픈 일이 있으면 진단 기준에 해당되는 우울증에 걸릴 것 같지요? 미안해요. 크게 잡았을 때 병원에서 치료를 요하는 아까 2주 이상의 우울증에 해당되는 거를 겪는 분은 보통 10명 중에 3명 정도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높게 잡았을 때. 진짜 미안하지만 10명 중에 7명은 인생에 엔지간한 고통과 고민이 오더라도 한 며칠 잠 못 자고 괴롭지만 2달, 3달 가게 되는 우울증으로 가지를 않아요. 슬픈 일이지요. 어떤 분의 유전자 속에는 우울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유전자를 갖고 있는 거예요. 진짜 미안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너무 슬퍼할 일은 아니에요. 왜 슬퍼할 일은 아니냐? 여기 얘기하고 있는 의사도 우울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요. 약 먹고 잘 지내고 있어요. 또 슬퍼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있어요. 우리의 유전자는 굉장히 완벽한 유전자 조합이 있다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채울 수가 없어요. 나는 우울증에 잘 걸리는 나는 뇌를 갖고 있어요. 그러나 상대방은 빨리 죽는 몸을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은. 그래서 나는 우울증에 걸리기 때문에 3, 4년에 한 번 6개월에서 1년 도대체 사는 것 같지도 않고 너무 고생하고 힘들고 하는 게 3, 4년에 한 번 정도 나를 갖다 괴롭히고 그거는 내가 행복할 때도 오고 내가 불행할 때도 오지만 반대로 다른 사람들도 역시 그 사람들만의 어려움을 주는 걸 갖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울증에 걸릴 수 있는 유전자와 30살에 폐암에 걸리는 유전자 사이에서 어느 걸 선택하시겠어요? 둘 다 선택하고 싶지 않지요. 그러나 결국은 나한테는 우울증에 걸리는 유전자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우울증에 걸리게 되면은 우울증 약을 먹고 치료를 받아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도 모두 다 완벽하진 못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울증에 걸렸을 때는 치료의 방법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우울증은 한번 왔다가 가잖아요. 그러면 짧게는 몇 달, 길게는 3, 4년, 아주 길게는 10년 동안 나한테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울증이 완전히 떠나간 시기에는 약을 먹거나 안 먹거나 난 계속 우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계속 약을 먹는 쪽을 할지 아니면은 내가 굉장히 잘 듣는 약이 있고 그리고 내가 우울증임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다 그러면은 내가 약을 갖다 먹다가 다 나으면 중단했다가 몇 년 뒤에 다시 오면은 그때 먹을지 그거는 이제 선택의 구분인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약을 먹지 않아도 10명 중에 7명은 6개월에서 1년 지나면 나으니까요. 절대로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거나 진짜 좋은 직장을 그만두거나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울한 감정이 생기면 무조건 병원에 가는 게 좋은 선택일까요? 그 역시 저는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어떤 거냐 하면은 나는 우울증이라는 걸 인지했어요. 거기에 맞춰서 나의 삶의 태도는 좀 바꿔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울증일 때는
모든 분들이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좋은 시간과 나쁜 시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4시 이전엔 아무것도 못해요. 4시 이전엔 10시부터 앉아있어도 아무 일도 못해요. 계속 미루고. 4시가 되면 딱 잘해요. 그러면 그때 나는 4시 전까지는 일을 안 하면 돼요. 괜히 앉아서 안달부탈하는 게 아니라 4시 이후에 일을 하는 거지요. 만약에 내가 선택이 가능하다면. 우울증일 때 어떤 분들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게 최고예요. 왜냐하면 나는 한 9시, 10시 되면 컨디션이 좋아지고요. 밤 12시 되면 우울증이 없는 것처럼 좋아요. 내일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새벽 한 4시에 잔 다음에 오후 한 3시에 일어나면은 2시간 정도 멍하다가 또 6시부터 괜찮아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면 돼요. 내가 그럴 수 있는 직장이다 그러면. 그런데 문제는 차라리 늦게 자고 깔끔하게 늦게 일어나야 되는 건데 내가 직장에 출근하느라고 8시쯤 일어나잖아요. 8시부터 한 오후 한 4시까지는 공황발작에 멍하고 너무너무 괴로운 시간만 늘어나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일부러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잖아요. 우울증 기간 동안에 즐거운 시간을 줄이고 괴로운 시간만 드는 거죠. 또 우울증일 때는 평소에 먹고 싶은 게 먹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단 하나의 음식이 있게 돼요. 어떤 분은 케이크, 어떤 분은 과자, 어떤 사람한테는 과자건 뭐건 고체는 다 싫어해요. 그분은 뭐만 좋아하냐? 음료수만 좋아해요. 그럼 그분한테는 콜라랑 단커피가 밥인 거예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어떤 분은 술만 먹을 수 있어요. 술이 당이 되는 거예요. 결국 우울증일 동안은 예를 들어서 먹고 싶을 때 먹고 싶은 거를 먹고 싶은 만치만 먹어야 돼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 나는 우울증이에요. 그러나 내가 우울증이고 아무것도 못하긴 하지만 난 그냥 6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리고 내가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싶은 것만 먹고 그러면서 좋아하는 것만 하면서 내가 만약에 6개월 정도 지나고 저절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분한테 선택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냥 이렇게 6개월에서 1년 쉬고 놀면서 저절로 나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그래도 너무 괴로우니까 치료를 받을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우울증이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가벼운 우울증이고 내 삶에 그거를 조정할 수 있다. 그러면 저는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러나 내가 공황발작이 있건 죽고 싶건 그러면 또 다른 문제겠지요. 그렇지만 적어도 이런 생활을 최소한도 유지해야만 되는데 왠지 내가 2달에서 3달 동안 컨디션이 안 좋아서 이 생활을 유지하는 게 너무너무 어렵고 직장이든 학교건 혹은 가족을 위해서 일하는 거건 그러기 위해서 그게 나를 괴롭힌다. 그러면 그때는 한번 병원에 가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우울하고 무기력한 감정이 들 때 긍정적으로 바꾸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까랑 연결되는데요. 긍정적으로 바꾸는 방법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은 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많은 분들이 우울증일 때 감정이 긍정적으로 바꾸는 거는 유튜브를 볼 때 하고 게임을 할 때예요. 대부분. 그렇지만 이렇게 되는 거지요. 만약에 나는 우울증일 땐 굉장히 무기력해요. 그런데 자꾸 많은 분들은 우울증 환자분한테 아침에 일어나서 햇빛을 보고 산책하라 그래요. 그거는 전혀 우울증 환자분한테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아침부터 고문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원래부터 굉장히 운동을 좋아해요, 본인이. 그래서 우울증이라도 밤이 되면은 러닝머신 뛰고 땀 내고 본인이 할 수 있어요. 그럼 그분한테는 긍정적인 감정을 운동이 만드는 거지요. 그러나 워낙에 운동을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그게 만들 수가 없지요. 그런 다음에 명상을 한다. 명상도 맞는 사람과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마음이 급하고 쉽게 지겨워지는 사람한테 명상은 맞지 않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산에 가서 바람을 쐬고 자연을 접한다. 자연도 우리가 자연주의 지능이라 그래서 자연주의 지능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있어요. 지금은 별거 아니지만 옛날에 우리가 100년 전만 해도 우리의 생존을 결정하는 지능은 농사를 잘 짓는 지능이었어요. 그런 분들은 우울증일 때 밭에 나가서 밭일을 하는 게 본인의 우울증에 도움이 돼요. 그렇지만 그게 아닌 분한테는 도움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생각에 내 옆에 우울증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있는데 다들 내가 잘하고 내가 좋아하는 게 환자분한테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거지요. 결국 환자분은 우울증 기간 동안에 그래도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컨디션이 괜찮은 2-3시간, 서너 시간 동안 그래도 내가 낄낄거리고 즐거울 수 있는 거를 해야 되는데 제가 경험한 상으로는 대부분 그거는 유튜브랑 게임이에요.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지금 하는 게 나한테 가능한 유일한 선택이에요. 우리는 자꾸 이런 생각을 해요.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현재 내가 A라는 선택과 A라는 인생을 살고 있는데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B를 선택했고 B의 인생을 살면 예를 들어서 B의 방법을 취하면은
나는 굉장히 달라지고 좋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나는 더 엉망이 됐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우리 인간은 그 순간에 나의 능력으로 항상 최선의 선택을 하면서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열등감이 되었건 혹은 질투가 되었건 뭔가 마음에 안 드는 대인관계가 되었건 우울함이 되었건 분노가 되었건 쇼핑이 되었건 술을 마시는 게 되었건 일단 그 순간에는 나는 최선의 선택을 한 거고요. 내가 아니라 그 누가 나랑 똑같은 환경에서 자라고 똑같은 모습을 하고 똑같은 시간에 있었다고 하면요. 그 사람도 나보다 더 잘해낼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지내시기 바래요.